시사돋보기 시작하겠습니다. 한미 북중 정상회담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뉴스 속보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노동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는 이게 최초인 것 같아요.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노동신문에 기고를 해서 이 전문이 게재된 거는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이 북중 사이에 매우 중요한 일정으로 되고 있구나, 이걸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한미 정상회담도 잡혀 있잖아요. 최근 이 한반도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확인하기 위해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자,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왜 방문하는 것일까? 배경을 좀 살펴볼게요. 일단 지금 미중 사이에는 무역 분쟁이 한창이죠. 그래서 이 관세를 뭐 얼마를 높이느냐, 뭐 미국이 높이면 중국도 높이고 미국 더 높이고 막 이런 좀 한참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협상을 하는데 미중 간에 협상을 해도 잘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미루고 연장하고 연기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 선거 시기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내가 당선되면 중국에 대해서 무역 보복을 해가지고 우리 경제를 지키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권하고 나서 안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죠. 아니 그래서 중국 무역 보복은 언제 할 거냐라고 하니까 지금 중국이 중요한 게 아니다. 북한 핵미사일이 지금 중요하다. 나한테는 그게 더 이슈고, 중국이 우리랑 잘 협조를 해주면 굳이 무역 보복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의 미중 무역 분쟁이 왜 일어났는가? 뭐 기본은 미국 입장에서 자신들의 경제 문제 때문에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견인해 가지고 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런데 초반에는 중국이 말을 좀 잘 듣는 것 같더니 갑자기 지난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 정상회담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이 급격하게 북한 손을 확 들어줘 버렸어요. 이 열받겠죠. 원래 구상이 이게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열받으니까 무역 분쟁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작년 중반부터 시작됐죠. 무역 전쟁이 막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이런 이제 와중에 그럼 중국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국의 이 무역 전쟁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그러니까 미국 말 잘 듣고 다시 북한을 압박하는 길로 가야겠다라고 하면 북한을 방문하지 않겠죠. 이건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는 거는 그래 미국하고 이제 한판 붙어보자 이거예요. 그냥 북한하고 손 잡고 미국을 한판 강경하게 대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북한을 방문하는 거죠. 안 그러면 북한을 방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배경이 있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저는 뭐 남의 나라 내정이라서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홍콩 사태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옵니다. 뭐 심지어 진보 진영 안에서도 여러 이제 갈리는 입장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이 홍콩 사태가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죠. 홍콩의 이 대규모 시위를 누가 지지하는가를 딱 보면은 나오잖아요. 미국, 영국, 조선일보, 바른미래당 뭐 이런 애들이 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대충 색깔이 나오죠. 이게 뭐구나, 어떤 성격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미중 무역 분쟁 중에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 배경과 뭐 전개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중국 내에 어떤 혼란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을 갈 게 아니라 홍콩을 가가지고 사태를 진정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유화책도 좀 발표하고 내가 잘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발표를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북한을 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홍콩 사태의 본질을 이건 미국이 우리를 압박하는 거다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적당히 이렇게 달래는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미국과의 전면적인 어떤 대결을 통해서 미국의 압박을 이겨내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아닌가 싶네요. 자,
지금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대만을 국가로 표현을 했어요. 미국의 이제 국가 보고서에서. 대만이 국가인가요, 지금? 좀 애매하죠. 대만이 국가가 아니면 뭐지? 네. 우리나라가 대만하고 수교를 맺고 있나요? 안 맺고 있죠? 그냥 수교 비슷한 그런 연락사무소 정도만 있어요. 네. 국가로 인정을 안 합니다. 왜냐면은 저게 1960년대에 중국이 핵 개발을 해가지고 핵무기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미국이 부랴부랴 이제 중국을 가가지고 너네를 국가로 인정해주겠다. 그러니까 적당히 화해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국, 미국 사이에 수교가 맺어졌고 그때 중국이 요구한 게 그럼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말아라. 수교 끊고 대만에 있는 미군 빼고 이걸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아침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었던 대만이 나라가 아니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하나의 지역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그리고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짱 올라갑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만에 대해서 무기 수출도 할 수 없고 대만을 국가로 인정할 수도 없고 이게 중국과의 합의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깬 거죠. 마치 그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뭐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국제사회의 어떤 합의를 깨고 그래 중국하고 어차피 한판 붙는 거 할 거 다 해보자 뭐 이런 겁니다. 지금 대만에 무기 수출하려고 행정부에서 의회에 그 신청도 해놨어요. 이게 대만에 무기 수출하는 거는 금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가 있어야 수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기 수출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만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사실 미국이 대만을 굳이 도와줄 필요는 없죠.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인 거죠. 중국을 자극하고 너네 말 안 들으면 이런 식으로 너네를 괴롭힐 거야 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가는 거다. 그리고 20, 21일 날 북중 정상회담 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엔 G20 회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있죠. G20 회의가 열리면 거기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누가 되겠습니까? 네, 이제 시진핑 주석이 가장 주목을 받겠죠. 모든 나라들이 북에 가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들고 왔을 거 아닙니까? 뭐냐? 나한테만 좀 얘기를 해달라. 줄 설 거예요. 트럼프, 문재인, 기타 등등 나라들. 뭐 아베도 줄 서 있겠죠. 나 혹시 일본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 그래서 이 국가 지도자가 자신의 몸값을 올리려면 일단 평양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몸값이 쫙 올라가요. 시진핑이 이제 그걸 노린 거죠. 그래서 G20 회의에서 자신의 어떤 주도권, 발언권을 높이는 그런 이제 효과도 내고 실제 이 G20 회의를 통해서 여러 이제 미국, 한국, 일본, 기타 등등 나라들의 북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글쎄 저는 잘 모르겠어요. 특별한 메시지가 있을까? 이미 트럼프한테는 친서도 보냈는데 뭐 미국한테 보낼 메시지가 있었으면 친서에 넣었겠죠. 근데 중국이 어떤 중재하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뭐 어떤 메시지를 줬을 수는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또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오고 갈까 다들 이제 궁금해하고 있는데 사실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북중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에 약간 이제 김이 빠져버렸어요. 뭐 한국과 미국이 힘을 합쳐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사실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북한과 중국이 뭔가 이렇게 전략적 어떤 이 결단들을 내리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 뒷수습하기에 급급한 그런 이제 회담이 돼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이제 일정이 되겠다 싶네요. 어쨌든 이번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은 14년 만에 중국 최고 지도자가 방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제 기억에는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북한을 방문한 사례가 그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중국이란 나라가 약간 좀 자기들이 이 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종주국이다 이런 좀 그 입장이 있잖아요. 그런 태도가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북한을 방문한 게 아니라 북한이 우리를 와야 된다 이런 입장들이 좀 강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걸 가게 된다는 건 그만큼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하고의 관계를 막 긴밀히 맺는 게 자기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 됐다는 거죠. 그만큼 또 북한이 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어떤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 이런 것도 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노동신문에 기고했던 게 뭐냐 한번 봅시다. 제목이 이거예요. 중조 친선을 계승하여 시대의 새로운 장을 계속 아로새기자. 그래서 올해가 이 중국과 북한 사이에 국교를 수립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기념을 해서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북한의 초청에 의해서 국빈 방문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됐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중국 측은 조선 동지들과 함께 손잡고 노력하여 지역의 항구적인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함께 작성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 항구적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작성을 하겠네요. 전략적 의사소통과 교류를 강화하고 서로 배우면서 전통적인 중조 친선에 새로운 내용을 부여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배우겠다. 참 의미심장한 얘기죠. 서로 많은 것들을 배울 것 같아요. 어디에서 이제 뭘 배우느냐, 뭐 기본 국가 이제 정치, 경제 뭐 이런 것도 배우겠지만 이런 것도 다 배울 것 같아요.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청년, 지방, 인민생활 이런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확대를 한다. 보통 이제 뭐 국가 간의 교류 협력을 한다 그러면은 뭐 교육, 문화, 체육 뭐 이 정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더 세부적으로 많이 연구를 했더라고요. 뭐 관광, 뭐 관광은 이제 북중 사이에 워낙 중국인 관광객들 어마어마하게 가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청년, 저는 여기 교류 분야에 청년이 들어간 거 참 이례적인 것 같아요. 어떤 나라가 국가 간에 교류하는데 뭐 청년을 이렇게 꼽나? 물론 그런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 사이에도 가끔씩 뭐 청년 교류하자 그래가지고 대학생들 막 장학금 줘가면서 미국 보내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북한이 또 청년을 대단히 중시하는 나라 아닙니까?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진 이유가 청년 사업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청년 강국을 제시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런 데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중국과의 교류가 있지 않을까 싶고 뭐 지방 인민생활 뭐 다양한 얘기들을 했네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두 나라 인민들의 공리를 증진시키자. 공리 공영을 추구하자. 뭐 이런 내용을 볼 수 있겠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소통과 대화, 조율과 협조를 강화하여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이 지금의 한반도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 특이한 게 국내 언론에서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뭔가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다 막 그러는데 이 글 어디에도 비핵화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핵 얘기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은 지지하고 함께 협조하겠다라고 한 건데 북한이 관심이 있는 건 한반도 비핵화보다는 한반도 비핵화를 가로막고 있는 미국의 지금 대북 적대 정책이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협조를 하는 거지 뭐 비핵화라는 건 그냥 우리의 상상력인 거죠. 조선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추진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두 나라 발전상 요구와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이익에 부합됩니다. 중국 측은 조선 측이 조선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는 것을 지지하며 대화를 통하여 조선 측의 합리적 관심사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이 북이 요구하는 것들, 북의 관심사를 해결해야 된다. 북의 관심사라고 하면 결국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얘기하는 거죠. 군사적 압박. 뭐 지금 한미 연합훈련 안 하겠다라고 해놓고 이름 바꿔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하는 문제라든지 종전선언 계속 안 하고 도망다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조선 측 및 해당 측과 함께 의사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조선반도 문제와 관련한 대화 협상에서 진전이 이룩되도록 공동으로 추동함으로써 지역의 평화, 안정, 발전과 번영을 위해 적극 기여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조율을 강화하고 공동으로 추동하겠다. 그래서 북중이 함께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한 몸이 돼서 움직이겠다. 이거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확실히 우리는 북한하고 완전히 입장이 똑같아. 우리한테 다른 걸 요구하지 마. 이거를 사실 미국한테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이제 북중 정상회담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다음 주에 아마 한 번 더 북중 정상회담의 결과 해가지고 뭐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한미일 북중로의 구도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북중 정상회담 있고 연이어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매우 중요한데 지금으로서는 그냥 한미일에 완전히 푹 빠져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 구도에서 좀 더 이렇게 이 서로 간의 경쟁과 대결이 치열해지지 않겠나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 시진핑 주석의 기고문에는 없는데 중국의 이제 그 외교부에서 발표한 글들이 있어요. 시진핑 주석 방북과 관련해서 거기서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이건 재논의를 해야 된다, 재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안보리 대북 제재 지금이라도 걸리지 않는 한에서 북중 간에 어떻게 경제 교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걸리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얘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거를 어떻게 대북 제재를 풀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작전을 짜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어쨌든 이걸 통해서 더더욱 이제 북의 입지는 강화되었다. 지금 그 언론들을 보면은 뭐 미국도 북한하고 물밑접촉하고 있다. 3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한국도 북한하고 물밑접촉하고 있다. 중국이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도 우리가 뭐 개입한 거다 뭐 이런 식의 뭐 얘기들을 막 흘리고 있고 북한하고 물밑접촉하고 있고 6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남북 정상회담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하고 있어요. 근데 북한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 반응도 없고 뭐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는 움직임도 전혀 없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시진핑 주석도 오고 뭐 누구도 오고 뭐 오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밖에서는 막 뭔가 대화가 곧 될 것처럼 막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북은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서 애들 뭐 하나 한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다들 그럼 결국은 뭡니까? 밖에서 백날 호들갑 떨어봐야 아무 실효성 없고 북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기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북의 입지가 계속 강화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봅시다. 이번에 그 6월 중에 남북 정상회담 하면 좋겠다 이 얘기가 나온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북유럽 순방을 했어요. 북유럽 3개국 순방을 했는데 알고 계셨죠? 네, 워낙 유명한 일이었으니까 여기서 크게 5가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제안을 한 걸로 이렇게 쭉 정리가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북미 정상 간 신뢰와 대화 모멘텀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저는 첫 번째부터가 참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한국 정부가 북미 간에 뭐 대화를 하든 정상 대화를 뭐 협상을 하든 그 얘기를 왜 자기가 합니까? 전 북한과 미국 사이에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는 중재자라는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중재해줘서 북미 간에 계속 대화가 되면 좋겠다. 아무 영향도 없는데 말이죠. 두 번째, 조속한 3차 북미 정상회담겠지. 뭐 똑같은 얘기네요. 저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북한과 미국이 알아서 할 문제인 거고 우리는 남북 간에 뭘 할 것인가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뭘 하겠다. 이 얘기가 없진 않죠. 있긴 있어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촉구한다. 그래서 전 뭐냐면 북한이 아직도 비핵화 조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뭔가를 더 해야 된다. 그래야 국제사회가 너네를 믿어준다. 비핵화 의지를 더 밝혀라 라는 거예요. 뭐 얼마나 더 밝히라는 거예요 지금. 핵무기 더 생산도 안 하죠. 핵실험장 없앴죠. 미사일 발사도 안 하고 있죠. 할 거 다 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응해서 북한한테 뭘 해줬냐.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그러면서도 북한이 뭘 더 해줘야지 우리가 믿겠다. 그래서 뭘 더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영변 핵시설을 알아서 철거하겠다 그래서 영변 핵시설 다 철거했어요. 그럼 뭐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하나만 더 해라. 그래야 믿어주겠다. 또 그러겠죠. 사기꾼 수법이에요 이게. 근데 저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북한이 더 해야 된다. 미국이 뭘 더 해라는 얘기는 없네요. 북한에서 저걸 보고 그래 우리가 뭘 더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다음에 6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남북 정상회담 하자. 왜?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몸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게 규칙이잖아요. 평양을 한번 갔다 와야 몸값이 쫙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뭔가 이렇게 나도 할 일을 하고 있다라는 좀 이렇게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좀 하자라는데 저런 입장을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 하자고 했을 때 되겠냐 이거죠. 지금 사실 한국 정부가 해야 될 가장 기초적인 건 뭐가 있냐면은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푸는 거예요. 그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저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뭐 북미 간의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 정부가 할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저래가지고 과연 남북 정상회담 될까?
좀 의문입니다. 그다음에 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남북 평화, 네. 한미 연합훈련을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체감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스웨덴 의회 연설은 더 참 답답하더라고요. 스웨덴이 원래 핵 개발을 하다가 핵을 만들 능력이 있었음에도 이걸 포기를 했다. 그랬더니 뭐 국민 소득이 뭐 얼마가 올라가지고 뭐 잘 살게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북한 너네도 핵을 포기해라. 그러면 잘 살 수 있을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핵 포기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북이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철회했는데 아주 잘한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사실 왜곡을 한 거예요. 이거는 북한이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철회한 게 아니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아 스웨덴이 핵 포기하고 경제 잘 산 것처럼 북한도 핵을 포기하고 경제에 집중하려고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철회한 거구나 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렇게 들려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북한은 핵을 완전히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병진 노선을 할 필요 없이 경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거다라고 해서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철회한 게 아니라 경제 총집중 노선으로 상승 발전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치 북한이 핵 경제 병진 노선 해봤더니 안 되더라. 안 되니까 이건 폐기한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전략, 노선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이런 식의 왜곡한 이제 발언을 통해서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겠죠. 철회 안 했는데 왜 철회했다 그러지? 철회 안 했다는 걸 실물로 보여줘야겠네? 다시 병진 노선으로 갈까?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되겠느냐? 네. 뭐 가능성이 뭐 0%는 아니겠죠. 네. 네, 한미 정상회담 예상 의제. 한미 정상회담도 있으니까 뭔 얘기를 할까?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그 해리스 주한미 대사가 이미 많은 얘기들을 해버렸어요. 일단 지금 미 국무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이거죠. FFVD, 뭐 완전하고 최종적인 뭐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자. 방안이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결국 뭡니까? 야 제재를 더 강화하자 우리. 한국 너네 뭐 개성공단, 금강산 이런 소리 하지도 마. 완전히 북한 계속 고립 압박해야 돼.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하자. 뭐 강화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전쟁 연습이나 많이 하자 이거죠. 너네 좀 무기 좀 많이 사고 말이야.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별 의미도 없는 얘기인데 저런 얘기들을 당연히 이제 할 거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내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와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저게? 문재인 대통령 단속하는 거예요. 딴소리 못하게. 그래서 와서 자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촉구하는데 합의했다. 이 문구가 언론에 딱 등장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북한이 그걸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맛이 갔네? 이렇게 판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쉽게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이 악의 구렁텅이로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거다. 두 번째는 한일 관계 개선해라. 이 계속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국무부에서도 했고 뭐 해리스 주한미 대사도 했고 저희 뭡니까? 한일 동맹, 군사 동맹을 맺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뭐 미국이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거죠. 해리스 같은 이제 뭐 일본계 미국인을 주한미 대사에 딱 앉혀가지고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 한미일 삼각 동맹을 완성을 해야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완전히 잘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군사비도 좀 떠넘길 수 있고 저걸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말려들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본하고 손잡고 이제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와서 합동 훈련도 하고 뭐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해라. 그러니까 이제 북한 고립 봉쇄로 부족하고 중국 고립 봉쇄까지도 동참해라 이거예요. 근데 사실 뭐 사드 배치해놨지, 평택에 미군기지 지어놨지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식적으로 동참을 하라는 거죠. 화웨이 장비 쓰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을 이런 걸 이제 관철하려고 오는 것 아니겠냐 라는 거죠. 그럼 한국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 뭘 요구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요구할 게 없어요. 요구해서 될 것도 없고 요구할 수도 없고 이미 그 비건이 온다 그래요.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이제 와가지고 의제 조율할 건데 거기서 뭐 한국 정부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겠죠. 그러면 거기서 다 그거 하지 마. 아니야. 하지 마. 이렇게 다 자르겠죠. 그럼 결국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국 정부는 그냥 예 듣기만 하고 미국 정부가 할 얘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겠지 않겠냐. 그래서 이 결과로 더더욱 이제 한국은 미국 쪽에 완전히 이렇게 끌려가는 상황이 되고 남북 관계는 더더욱 멀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자체를 우리가 바랄 수 없기 때문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오지 말라는 거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